빅툼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 잘하는 병사가 전역하고 나서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그 사람 일 하나는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클수록 그 사람이 하던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흔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멈추거나 없어지면 당연히 그 일 전체에 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할 때도 성립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없어지거나 멈추었거나 고장이 나거나 수급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느냐고 하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 이 프로젝트의 30% 정도가 멈춘다.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 한 기여가 전체의 30% 정도 된다.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이나 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분들은 본인이 음식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영업을 하는 코디분들은 본인이 영업을 해서 케이스를 많이 따고 결제를 많이 받는 것이 그 피부관리실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포지션에 있든 간에 내가 다 했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 분들도 이 아파트 내가 지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있는데 갑자기 밀가루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식당은 짜장면을 몇 그릇이나 팔 수 있을까요? 한 그릇도 못 팔 겁니다. 밀가루가 없으니까. 면을 뽑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식당의 경영은 밀가루가 없어졌을 때 100% 멈추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당의 경영에는 밀가루가 100%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춘장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춘장이 없어져도 짜장면을 못 만들겠죠. 이때도 100% 중단이 되는 겁니다. 가스가 끊겨도 짜장면은 못 만들 것이고 요리사가 없어져도 짜장면을 못 만들 겁니다. 심지어 아침에 식자재 배송하는 기사님만 갑자기 빵꾸를 내도 이 짜장면집의 운영은 멈추게 될 겁니다. 빵꾸 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만 가지고 기여도를 환산해서 다 더하면 총합은 수천 %가 될 겁니다. 물론 기여도의 총합은 100%가 최대치입니다.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경력의 주방장이 없어졌을 때는 대충 알바나 사장님이라도 갈아 넣어서 짜장면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식자재 배송 기사님이 빵꾸를 내버리면 아예 생산률은 0%가 될 겁니다. 실제로는 짜장면집 운영에서 주방장님이 배송기사님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는 배송기사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와 그 사람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는 비례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위약금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예약금을 건 다음 취소를 하면 예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라든지 성금을 냈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성금을 못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약금과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50명분 예약을 해서 사장님이 세팅을 다 끝내 놓았는데 노쇼를 해서 음식점에 손실을 입혔다. 이건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 음식점의 경우는 아무 일이 없던 평소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이라든지 물품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그 크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둥 4개를 가진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하중은 기둥 4개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4개 있기 때문에 기둥 하나가 바치는 무게는 전체 무게의 25%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둥 중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게 되면 건물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건물 100%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없어진 기둥이 그 건물의 하중을 100% 감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틀린 주장입니다. 만약 없어진 기둥 말고 옆에 있던 다른 기둥이 없어졌더라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나머지 기둥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둥이 건물을 100%씩 지탱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틀린 주장이 될 것이고 하나의 기둥이 100%의 기여를 했다는 주장 역시도 틀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빈자리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파업을 하는 사람이 파업을 하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건물 관리인이 그만두면서 시설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일부러 건물 관련된 도면 같은 것을 인수인계 안 하고 사라져버린다거나 전역하는 행정병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전역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빈자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협상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걸 노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을 하기 직전에 경영진에게 내 빈자리를 확실히 느끼도록 해주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유효하기까지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또한 그런 방식의 평가가 실제로는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방식의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더욱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런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존재의 빈자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